이번 영상에는 최근 1139화 풀버전 분석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떡밥을 소개해보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건 폐기의 전도사 스코퍼 가반입니다. 이번 1139화에서는 드디어 삭간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삭간남의 정체는 레일리와 견준, 로저의 왼팔 스코퍼 가반이었죠. 38년 전 가반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는 역변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드래곤볼의 광팬인 오다쌤을 생각해보자면 현재 스코퍼 가반은 무천도사를 모티브한 것 같기도 하죠. 다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건 상디와 가반의 평행이론입니다. 이번 1139화에서는 가반과 상디의 평행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로저의 적단의 모습이 나왔을 당시 로저 레일리는 누가 봐도 루피 조로와 같은 평행이론처럼 보였습니다. 루피와 로저는 말할 것도 없고 레일리와 조로는 술을 좋아하는 검사이며 레일리와 닮은 조로의 미래 모습, 2년 후 레일리처럼 조로 눈에 생긴 상처까지 누가 봐도 루피 조로는 로저 레일리와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다만 루피의 왼팔 상디와 로저의 왼팔 스코퍼 가반은 평행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스코퍼 가반이 상디처럼 발차기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상디처럼 여자를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번 1139화에서 루피는 스코퍼 가반을 보고 말했습니다. 상디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번 1139화에서 가반은 과거에 로저가 사고 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말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엘버프에서 상디가 계속해서 조로를 말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가반은 남이 일으키는 트러블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는 과거 항상 사고를 치던 로저를 그리워하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오다스는 가반과 상디의 평행이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사랑의 힘입니다. 2년 전 가프가 워터7에 등장해 루피를 때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고무인간이 펀치가 먹히는 걸 다들 의아해했죠. 다만 가프는 말합니다. 사랑이 담긴 주먹은 막을 길이 없지. 또한 1078화에서 상디는 세라핌의 주먹을 정통으로 맞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사랑의 힘을. 당시 이 장면은 와노쿠니에서 혈통인재 각성 후 상디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또한 1107화에서 상디가 레이저를 막아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빛보다 강하다고. 물론 가프와 상디는 이를 사랑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고무를 때리고 레이저를 막을 수 있던 이유는 패기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디에게 패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반은 자신을 사랑의 전도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반과 상디가 평행이론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가반에게도 사랑은 패기입니다. 즉 가반은 패기의 전도사이자 패기의 마스터로 이번 엘바프에서 가반의 역할은 패기의 전도사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적어도 괴물 3인방은 패기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에그에 대해서 나타난 오로성의 강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워큐리성의 경우 태양색으로 기어 피스트 상태인 루피의 몸을 산산조각으로 분해하면서 날려버렸는데 이 여파는 섬 전체를 흔들 정도였죠. 이 정도의 폐양색을 보여준 건 로저 흰수염의 충돌 정도였습니다. 다만 워큐리는 혼자서 섬 전체를 흔들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로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오로성에게 기어피스 루피의 공격은 통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공격은 세계에서 제일 단단하다는 카이도에게 유효타를 낸 기술이었죠. 물론 루피가 니카보니와 힘을 합쳐 겨우겨우 세턴을 산산조각 내긴 했지만 세턴은 다시 회복해버렸습니다. 분명한 건 세턴뿐만 아니라 다른 오로성도 재생 능력이 있었고 결국 이들을 이길 방법은 누군가 이들을 막아낼 동안 도망가는 게 전부일 거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았죠. 다만 철거인 에메트가 조이부의 회양색을 방출했고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을 마리조아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카이도의 말처럼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루피의 패기로는 오로성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상대할 적을 위해서는 밀짚모자 일당의 패기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 가설대로라면 가반은 패기의 전도사로 엘버프에서 밀짚모자 일당의 패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39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숫자 떡밥입니다. 최근 저는 엘버프 숫자 떡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엘버프의 왕 헤럴드의 모티브가 된 헤럴드 왕 4세는 1130년에 즉위했는데 실제 1130화에서 헤럴드 왕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만큼
헤럴드 왕 4세가 336년에 죽었기에 1136화에서 로키에게 죽은 헤럴드 왕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며 631화에서 크로코스와 술을 마시던 삭간남이 있었는데 이를 거꾸로 하면 136으로 1136화에서 삭간남의 정체도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죠. 다만 저는 크로코스와 술을 마시던 삭간남은 요키이며 엘바프에 있는 삭간남은 스코포 가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136화 숫자 떡밥은 삭간남과 별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게다가 결국 1136화에서는 헤럴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헤럴드 왕의 얼굴이 나오는 등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 건 1137화이며 1136화에서 삭간남의 정체는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139화에서 삭간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삭간남 스코포 가반의 옷차림이 631화 표지서 크로코스와 함께 술을 먹던 자와 같던 걸로 보아 크로코스와 함께 술을 먹던 자도 가반으로 밝혀진 걸로 보이죠. 이 가설대로라면 숫자 떡밥이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삭간남은 631화 표지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631을 뒤집으면 139가 됩니다. 삭간남의 정체가 밝혀진 1139화의 139말이죠. 분명한 건 387화에서 기어 세컨드가 처음 나왔는데 이를 뒤집은 783화에서 기어 포스가 처음 나왔으며 또한 1046화에서 토트랜드에 침입한 실루엣이 나왔는데 이들의 정체는 1064화에서 나오기도 했죠. 아마 가반의 정체를 밝힌 1139화 오다성이 확실히 노린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 주목할 건 로키와 헤럴드 왕 싸움의 흔적입니다. 1137화에서 로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성에는 로키와 헤럴드 왕의 싸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49화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저희 구독자이신 노아님이 발견하신 건데 그 흔적은 발톱 자국입니다. 이 발톱 자국은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흔적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죠. 즉 이곳에는 짐승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흔적의 정체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바프 왕가의 대대로 전해진 열매를 먹은 헤럴드 왕의 능력. 두 번째, 저주받은 왕자 로키의 능력. 세 번째, 헤럴드 왕을 진짜 죽인 걸로 추정된 세계정부 인물의 능력. 다만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헤럴드 왕이 로키에 의해 14년 전에 죽었는데 13년 전에 고무고무 열매가 발견되었다는 점 등 다른 단서들을 통해 헤럴드 왕의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에 대한 가설이 맞다면 이 흔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로키의 능력 혹은 헤럴드 왕을 죽인 세계정부 인물의 능력. 분명한 건 현재 샴록의 칼이 케르브를 쓰인 만큼 이 흔적은 샴록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갈링은 오로성 세턴을 대치한 자인데 세턴을 상징하는 토성의 위성 중에는 펠리르가 있기도 합니다. 즉 갈링의 능력은 펠리르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흔적은 갈링의 능력일지도 모르죠. 과연 이 흔적은 누구의 흔적일까요? 다음으로 주목할 건 드디어 등장한 금, 은, 동입니다. 금을 상징하는 골드로저, 은을 상징하는 실버즈 레일리, 동을 상징하는 스코포 가반. 이들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스코포 가반의 아내가 리플리로 밝혀지며 다시 한번 이들이 이어져 있는 게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꽃 장미를 상징하는 로저의 아내 루즈, 꽃 작약꽃을 상징하는 레일리의 아내 사쿠야쿠, 꽃 황기꽃을 상징하는 가반의 아내 리플리. 지금 보면 삭간남의 부인이 리플리라는 건 역시 가반이 삭간님이라는 떡밥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